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덕택으로 저희 채널이 조금씩 성장해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도 좋지만 그리고 좋은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두에 제가 항상 말이 길다, 좀 안 좋은 투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삼성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정보 채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을 무턱대고 투자를 해놓고 잘 되겠지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그러한 금액을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삼성과 함께 같이 동업하는 입장에서 삼성을 견제는 하지 못할지언정 삼성이 어떤 식으로 그 기업을 키워나가는지 하나씩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허위 정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지,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게 물론 여러분들이 듣기에 안 좋은 그런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그러한 정보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성장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상 채널의 취지니까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인텔을 수주를 가능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댓글도 물론 많이 봤습니다. 인텔은 종합 반도체로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인텔의 입지라는 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눈독을 들이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AMD죠. 인텔의 경쟁자이자 어떻게 보면 향후 AMD도 상당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AMD가 상당히 최근의 추세를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텔 역시 경쟁자인 AMD가 무섭게 차고 올라오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인텔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러한 소식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 와중에 삼성이 최근에 그 네덜란드 ASML사를 다녀오고, 그리고 EUV 공정에 대해서 초미세 공정이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향후 미래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갔다 온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삼성이 인텔의 수주를 받는 것도 실제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텔의 수주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텔과 관련된 간단한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이 최근에 7월달 2분기 실적이었죠. 그때 당시에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죠. 왜냐하면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인텔의 일부 주주들도 소송 준비를 한다는 그러한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입니다. AMD가 인텔을 추월할 거다, 그러한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기사도 있고, 그리고 인텔에 대해서 그 초미세 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못한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만의 TSMC가 캐파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삼성이 향후 초미세 공정으로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이 인텔과 내부 작업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물론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컨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이것도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하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삼성으로서는 거대 팹리스하고 접촉을 계속해서 아마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과는 지금 어떠한 단계까지 갔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인텔의 수주를 받는다면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제가 인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실적에도 불구하고 7나노 공정 지원으로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죠. 전년 대비 무려 20%나 증가한 매출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신제품 출시도 늦어지고 중요한 경쟁사죠. AMD의 미세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AMD가 미세 공정으로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었죠. 본래 인텔이 2021년입니다. 내년 말에 7나노 공정을 내놓고 2022년에는 EUV를 사용한 7 플러스를 내놓는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밥스완이죠. 인텔 CEO가 현재 7나노 공정 수율이 예상보다 12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7나노 공정 도입이 2021년 말에서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라 언급까지 했었죠. 그때 당시에 본래 양산에 들어간다 해도 지금 바로 제품이 나오는 게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 출시가 사실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이 얘기가 상당히 투자자들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10나노 이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팹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7나노 주류가 되는 것은 1, 2년 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2022년, 2023년 사이에 제품군이 나올 예정인데 10나노 이전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사실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MD는 날아다니고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인텔이 AMD에 대해서 미세공정에서의 열세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AMD가 2021년이죠. 젠 4를 내놓을 예정인데 빠르면 여기서부터 TSMC의 5나노 공정을 도입하고 물론 DDR5 및 다른 신기술도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DR5는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서 내년, 내후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본래 인텔이 2021년 내년 말에 7나노 공정을 도입한다고 해도 빠른 상황은 절대 아니죠. 여기서 더 지연이 된다면 앞으로 1, 2년간 AMD의 엄청난 약진이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근데 최근 언론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인텔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인텔이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초조하고 위기감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최근 얼마 전에 AMD가 2017년도 그때 당시 라이젠이죠.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을 일으켰죠. 세계 각지 리뷰어들이 엄청나게 호평을 쏟아냈었습니다. 인텔 제품에 비해서 현실적인 가격이고 그리고 순식간에 높은 판매고까지 기록했었죠. 인텔도 빠르게 라이젠을 대응되는 CPU를 출시를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정 면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때마침 인텔의 CPU 보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AMD의 기세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AMD가 지금 이번 다음 달이죠. 11월 달에 베르메르를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시장 조사업체 머큐리시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MD는 올해 2분기입니다. 2분기 전체 X86 프로세서 시장에서 18.3%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도 동기 10.6%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인텔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올해 이들 1분기 실적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환상적인 실적을 기록은 했는데 라이젠 및 라데온 라인업 판매 강세로 전년 동기 대비 73%까지 증가했습니다. 14억 4천만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11월 5일 출시를 앞뒀죠. 젠3 마이크로 아키텍처 기반의 5000번대 라이젠 시리즈인데 이 베르메르 론칭 이후에 AMD의 기세가 아마 엄청나게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끝도 모르고 아마 AMD가 날아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텔 자체도 누르고 CPU 시장 왕자까지 지금 어느 정도 엄청나게 앞질을 기세해줘. 한마디로 인텔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텔의 압박도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대만의 TSMC에 거의 AMD가 몰빵 위주로 거의 가다시피 물량을 거의 다 주고 있죠. 그러한 경쟁 업체가 있는 인텔이 똑같이 TSMC에 자기의 위기감 때문에 AMD가 초미세 공정으로서 완전 박차고 나갈 TSMC에다가 물량을 똑같이 그대로 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초미세 공정은 삼성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향후에 3나노 시리즈에서 3나노 공정에서 향후 TSMC의 기술력을 분명히 앞지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5나노는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같이 양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초미세 공정에서 그래도 두 라이벌이 삼성이 좀 더 우위에 쓴다면 물론 인텔 역시 삼성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도 해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호재고 그리고 삼성이 이재용도 분명히 삼성에서도 엄청나게 인텔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수주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가격적인 면이나 그리고 두 양사 두 업체의 그 라이벌 구도에서 적당하게 조율을 한다면 분명히 삼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까지도 분명히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인텔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분명히 처해져 있지만 아마도 첫 번째 어려움이 2021년 지금 당장입니다. 내년 공개하기로 했던 그 고성능 엑사스케일이죠. XE GPU 솔루션인 폰테 벤키오에서 아마 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인텔이 2021년 당장 내년에 개발하기로 했던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 오로라에도 10나노 공정 사파이어 레피드 CPU하고 7나노 공정 폰테 벤키오 GPU죠. GPU가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파이어 레피드 같은 경우에 문제없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폰테 벤키오 이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TSMC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선택해야 될 상황에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대형 GPU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이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얼마 전 삼성은 엔비디아 GPU까지 수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 GPU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인기죠. 없어서 못할 정도로 삼성에서 엄청나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그 대형 GPU를 삼성이 수주를 하고 지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라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소환 CEO 구체적인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부 파운드리라는 표현을 써서 결국은 외주를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시인하긴 했습니다. 만약 10나노에 이어서 7나노 공정 이전까지 만약 지연이 된다면 반도체 1위 기업으로서 인텔의 입지가 엄청나게 흔들리게 분명히 될 겁니다. 경쟁자인 AMD가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 외부 파운드리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예 팹 없이 투자 비용이 없는 AMD죠. 달리 이미 인텔 자체는 10나노, 7나노에서 상당한 투자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투자를 할 상황에서 팹 문제로 외부 파운드리를 사용하는 것이라 비용 면에서는 AMD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이 인텔 몰락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 인텔이 현명한 그 수주, 현명한 외부 파운드리를 찾아서 나아간다면 그게 삼성이 됐으면 더 좋겠죠. 그럼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아마 인텔의 입지는 챔피언 자리에 다시 한번 지키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인텔이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삼성 쪽으로 기우는 게 외부 여건이나 지금의 현실에 봐서는 삼성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해서 판단해 봅니다. 이거는 전망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좋은 수주를 받고 내년부터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바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